삼성은 인공지능 메모리 후발주자다. 이 말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그 꼬리표 지금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요즘 이런 얘기 들으면 속상하시죠? 삼성은 인공지능 핵심 메모리, 그러니까 HBM이라는 거기서 한참 뒤처졌다. 엔비디아한테 납품도 제대로 못한다더라. 이러다 영영 만년 2등으로 굳어지는 거 아니냐? 내 주식인데. 이런 소리 들으면 마음이 영 편치 않아요. 정말 삼성이 그렇게 뒤처진 게 맞나? 불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얘기를 정면으로 해보겠습니다. 삼성이 왜 후발주자 소리를 듣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도 정말 그런 게 맞는지 그 속을 하나하나 가장 최근 상황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반도체라는 게 한 번 뒤처지면 영영 못 따라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HBM이라는 메모리는 몇 년 주기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계속 넘어가요. 지금 쓰는 게 5세대면 곧 6세대, 7세대가 나오는 시기죠. 그리고 세대가 바뀔 때마다 순위도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마치 달리기에서 한 바퀴 뒤졌어도 다음 코스에서 지름길을 찾으면 단번에 앞서 나갈 수 있는 것처럼요. 그러니 지난 세대에 뒤졌다는 사실 하나만 보고 삼성은 끝났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다음 세대에서 누가 앞서 있느냐거든요. 그럼 먼저 삼성이 왜 후발주자 소리를 듣게 됐는지부터 솔직하게 보죠. 첫 번째,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삼성이 한 세대 전 제품에서 뒤처진 건 사실이 맞아요. 지금 인공지능 시장의 큰 손은 엔비디아죠. 이 엔비디아한테 메모리를 납품하려면 아주 까다로운 품질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삼성이 한 세대 전 제품에서 이 시험을 한 번에 통과하지 못했어요. 열이 많이 나고 속도가 기준에 못 미친다는 문제로 통과가 자꾸 미뤄졌습니다. 그 사이에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그 자리를 먼저 꿰찼고요. 그 결과 한때 삼성의 HBM 점유율이 전체에서 한참 밀려 세 회사 중 꼴찌 수준까지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주주님들 속을 태웠던 그 후발주자 꼬리표의 진짜 사연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뼈아픈 경험이 삼성을 독하게 만들었어요. 한번 크게 되었으니 다음 세대에서는 어설프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걸 절감한 거죠. 그래서 삼성이 다음 세대 제품을 준비하면서 아예 남들보다 한 수 위 사양으로 승부를 보자는 독한 결심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그래서 그 결심이 통했냐가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반전입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렇게 뒤처졌다던 삼성이 다음 세대 제품인 HBM4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남들 아직 준비할 때 삼성이 제일 먼저 만들어서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요. 얼마 전부터 그 큰손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 제품에 삼성의 이 HBM4가 실제로 납품되기 시작했습니다. 샘플로 찔러보는 게 아니라 진짜 양산 제품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강력한 경쟁사인 AMD라는 회사 있죠? 이 AMD의 차세대 인공지능 제품에는 삼성이 아예 메인 공급사로 지목됐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클까요? 이런 큰 손들은 핵심 부품을 한 군데서만 받는 걸 굉장히 꺼립니다. 한 회사에만 의존했다가 그쪽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 제품을 아예 못 만들게 되니까요. 그래서 믿을 만한 공급처를 여러 곳 확보해 두려고 하는데 그 귀한 자리에 삼성을 앉혔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한 세대 전엔 시험도 못 붙던 회사가 다음 세대에서는 두 거인 모두한테 동시에 러브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삼성은 후발주자다 라는 그 꼬리표가 다음 세대로 넘어오면서 슬슬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삼성의 메모리 기술력이 드디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싶은 게 있어요. 납품을 시작했다는 이 말이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말이라는 점입니다. 메모리를 큰 손한테 넘기는 데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엔 샘플이라고 해서 몇 개 만들어서 한번 보세요 하고 맛보기로 건넵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양산 납품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큰 손이 그 까다로운 품질 시험을 다 통과시킨 다음에 그래, 이제 진짜 우리 제품에 넣을 테니 대량으로 만들어서 보내라 하고 정식 주문을 넣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양산 납품을 시작했다는 건 세계에서 가장 깐깐한 그 고객이 삼성 제품 합격이다 하고 도장을 찍어줬다는 뜻이에요. 말로 하는 칭찬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가는 진짜 인정인 겁니다. 후발주자라던 회사가 바로 이 도장을 받아낸 거죠. 그 결과가 뭐였냐면요. 엔비디아가 이 정도 속도는 내줘야 한다고 요구한 기준이 있었는데 삼성 제품은 그 기준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지금 나온 같은 세대 제품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구현한 거예요. 더 대단한 건요. 보통은 고객이 에이 더 빠르게 해달라 하면 제품을 처음부터 다시 뜯어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삼성은 애초에 최고 사양으로 만들어놨으니 다시 고칠 것도 없이 그대로 시험을 통과해버렸어요. 뒤처졌던 회사가 다음 판에서는 가장 빠른 제품으로 제일 먼저 합격 도장을 받은 거죠. 이게
그냥 운이 아니라 기술력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네 번째 얘기예요. 이게 삼성의 진짜 숨은 무기입니다. 요즘 이 인공지능 메모리는 점점 맞춤형으로 바뀌고 있어요. 고객마다 우리는 이런 기능을 넣어달라 하고 주문 제작을 하는 시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맞춤형 메모리를 만들려면 세 가지 기술이 다 있어야 합니다. 메모리를 만드는 기술, 그 메모리에 두뇌를 찍어내는 공장 기술, 그리고 이 둘을 하나로 합치는 포장 기술,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기술을 한 회사 안에 전부 다 가진 곳이 전 세계에서 삼성 하나뿐입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 메모리는 잘 만들지만 두뇌를 찍어내는 공장 기술은 없어요. 그래서 대만의 다른 회사하고 손을 잡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한쪽은 집 짓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 할 수 있고, 한쪽은 매번 다른 업체를 불러 협력해야 하는 거예요. 맞춤 주문이 까다로워질수록 다 갖춘 쪽이 훨씬 빠르고 유리하겠죠. 이게 순위표 숫자로는 절대 안 보이는 삼성의 진짜 깊은 무기입니다. 당장의 점유율 1등, 2등 너머에 있는 구조적인 강점인 거예요. 그럼 이 맞춤형이라는 게 왜 점점 대세가 되는 걸까요? 지금까지 메모리는 누구한테나 똑같은 걸 파는 기성품이었어요. 시장에 나온 똑같은 물건을 엔비디아도 사고 다른 데도 사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인공지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큰손들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부품을 쓰면 남들과 똑같은 성능밖에 안 나온다. 우리만의 특별한 기능을 넣은 우리 전용 메모리를 갖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바로 이때 메모리부터 두뇌 공장, 포장까지 다 가진 삼성이 빛을 발합니다. 고객이 이런 기능 넣어주세요 하면 삼성은 그걸 한 집 안에서 바로 설계하고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여기저기 업체를 거치며 시간 끌 필요가 없는 거죠. 까다로운 맞춤 주문일수록 다 갖춘 삼성한테 일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무기가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 무기가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삼성은 지금 납품하는 제품에 이어서 그 다음 세대 제품의 시제품까지 벌써 세계 최초로 내놨습니다. 이번에 따라잡은 정도가 아니라 다음 판에서는 아예 앞서 출발하겠다는 거예요. 남들이 이번 세대 따라오느라 바쁠 때 삼성은 이미 그 다음 또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기술력이 정상 궤도에 오르니까 치고 나가는 속도가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주주는 이 모든 걸 보고 뭘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다섯 번째, 그럼 뭘 확인하며 지켜봐야 하느냐입니다. 삼성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였냐면요, 좋은 제품을 설계해 놓고도 막상 많이 만들면 분량이 많이 나오는 거였어요. 100개 만들면 그 중에 쓸 수 있는 게 얼마 안 됐던 거죠. 이게 왜 치명적이었냐면요, 설계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실제로 멀쩡한 물건이 안 나오면 대량으로 납품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양은 삼성이 제일 좋은데 수율이 안 받쳐준다. 바로 이 말이 그동안 경쟁사한테 자리를 내준 진짜 속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약점이 최근 들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 제품의 비율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한동안 절반 수준에 머물던 게 이제 의미 있게 올라오고 있는 거죠. 이게 더 올라가면 만들수록 남는 돈도 그만큼 커집니다. 약점이 메워지면서 사양이라는 강점이 비로소 돈으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바닥까지 떨어졌던 삼성의 점유율이 다시 의미 있게 회복될 거라고 봅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한 세대 전엔 뒤처졌지만 지금 세대에선 가장 빠른 제품으로 따라붙었고, 약점이던 부분도 좋아지고 있으며 남들 없는 무기로 다음 세대까지 앞서가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봐야 할 건 삼성이 1등이냐 2등이냐가 아니에요. 후발주자라는 그 꼬리표를 삼성이 실제로 떼어내고 있느냐, 바로 그 변화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 나올 실적 숫자로 하나하나 확인될 거예요. 물론 아직 전체 시장에선 경쟁사가 앞서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루아침에 1등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끝없이 뒤처지기만 하던 회사가 방향을 확실히 틀었다는 것,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좀 답답한 게 하나 있어요. 이런 기술의 흐름을 정작 우리 개인들은 늘 한참 뒤에야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솔직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런 기술의 흐름, 누가 앞서고 뒤처지는지, 그게 어떻게 뒤집히는지, 이런 걸 큰손들은 진작에 알고 조용히 자리를 잡아둡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개인은 대부분 다 끝나고 나서 주가가 이미 올라버린 다음에야 그래서 그랬구나 하잖아요. 한 발이 아니라 두세 발 늦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을까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은 정보가 넘쳐나요.
다만 그 쏟아지는 소식 중에 뭐가 진짜 중요한 신호고 뭐가 그냥 소음인지 이걸 가려내서 하나로 깨워볼 시간과 기준이 우리한텐 없는 겁니다. 큰손들은 그걸 전담하는 사람을 따로 두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그 흐름을 큰손만큼 빠르게 알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다 해결될까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아는 것하고 실제로 써먹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똑같이 지금이 변곡점이다 하고 알아도 큰손하고 우리는 사정이 다릅니다. 왜냐? 우리가 손에 쥔 실탄, 그러니까 투자할 돈의 크기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늦는 것보다 더 뼈아픈 게 바로 이 두 번째 차이입니다. 우리가 가진 총알이 한정돼 있다는 점이에요. 큰손들은 판단이 한 번 늦어도 다른 데서 메울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은 사정이 다르잖아요. 한정된 돈으로 한두 번 잘못 들어가면 다시 바칠 총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제때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정된 총알을 어디에 어떻게 나눠둘지 그 기준을 잡는 게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로 그 두 가지, 흐름을 빨리 읽는 눈하고 돈을 나누는 기준, 이걸 같이 챙겨드리려고 제가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는 100% 무료입니다. 뭘 팔거나 광고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돈 한 푼 안 받습니다. 그러니 편하게 받아가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 자료 받아가시고 영상이 도움됐다 싶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거, 저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채널이 조금씩 커지면 저도 더 좋은 분석으로 보답할 힘이 생기거든요. 서로한테 득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자료에 뭐가 들었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건 입구에 불과합니다. 한 편에 다 담기엔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자료에는 오늘 못다한 얘기를 더 깊이 담았어요. 삼성의 기술 회복이 실제로 어디까지 왔는지, 외국인하고 기관은 이 변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래서 어느 자리를 지켜봐야 하는지, 영상에서 한 발만 더 들어간 얘기들을 한 자리에 모아뒀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의 가장 큰 강점은요, 한 번 만들고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 갱신한다는 점이에요. 시장이라는 게 하루가 다르게 바뀌잖아요. 오늘 맞는 얘기가 다음 주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 만든 자료가 아니라 여러분이 받으시는 바로 그 시점 기준으로 가장 최신 상황을 정리해서 드립니다. 날짜 지난 신문이 무슨 소용입니까? 받는 그날 기준으로 가장 따끈한 걸 드리는 게 이 자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자료는 모두에게 똑같은 걸 한 장 찍어 뿌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가진 돈이 얼마냐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야 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전 재산이 300만 원인 분하고 3억 원을 굴리는 분이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300만 원이신 분은 무엇보다 잃지 않는 법이 먼저예요. 한번 크게 물리면 회복할 길이 없으니까요. 반대로 3억을 굴리는 분은 지키면서 키우는 법, 여러 군데로 나눠서 위험을 분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릇 크기가 다른데 똑같은 밥을 담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투자금 규모를 크게 5단계로 나눠서 본인 단계에 딱 맞는 내용으로 자료를 다르게 보내드립니다.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짧게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 다음 더보기란과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셔서 간단한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자료를 발송해 드립니다. 복잡하게 뭐 적으실 것 없어요. 자료 받으실 곳하고 본인 투자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정도만 표시해 주시면 거기 딱 맞는 자료로 챙겨서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사실 오늘 삼성을 얘기하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미처 다루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워낙 좋은 내용이라 그냥 넘어가기가 아까워서 짧게라도 소개만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빛으로 만든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이거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아직 뉴스에도 잘 안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남들 다 아는 건 이미 늦은 거고 아직 다들 모를 때 미리 알아두는 게 진짜 기회니까요. 그러면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반도체 안에서는 데이터가 구리전선을 타고 흘렀어요. 우리 집 전기줄처럼 구리선으로 신호를 보낸 거죠. 그런데 AI 때문에 데이터 양이 폭발하면서 이 구리선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좁은 골목에 차가 몰리면 꽉 막히듯이 구리선도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니 느려지고 전기도 엄청 잡아먹어요. 그래서 나온 게 빛입니다.
구리선 대신 빛으로 데이터를 쏴보내는 거예요. 빛으로 보내면 훨씬 빠르고 전기도 확 적게 듭니다. 이걸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하는데 이름은 안 외우셔도 됩니다. 반도체 안의 전선을 빛으로 바꾼다. 이 그림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왜 우리 주주님들께 중요할까요? 이 빛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몇 년 사이에 몇 배로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이 기술이 반드시 필요해지거든요. 그런데 삼성이 바로 여기서도 앞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술 양산 일정까지 이미 내놓은 상태예요. 남들이 그게 뭔데 할 때 미리 자리를 깔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이 이걸 전부 직접 만들진 않아요. 일부는 협력사에 맡깁니다. 그러면 그 협력사들은 이 큰 회사의 수혜를 받아 같이 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도 한때 5만 원이던 게 지금의 30만 원까지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삼성의 이런 큰 흐름을 받아서 같이 올라가는 협력사라면 어쩌면 삼성전자 그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해는 마세요. 이건 그 회사들을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돈이 흐르는 길목을 미리 알아두면 좋다는 거예요. 그 길목이 어디인지를 자료에 정리해뒀습니다. 이런 비반도체 얘기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속사정,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댓글하고 더보기란에 있는 신청 링크에 양심만 적어주세요. 그러면 오늘 다 못한 이런 내용까지 함께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은 인공지능 메모리 후발주자다. 나는 그 꼬리표가 지금도 맞는 말인지 따져봤습니다. 한 세대 전엔 분명 뒤처졌지만 지금 세대에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제품으로 가장 먼저 치고 나갔고, 두 거인, 고객 모두한테 납품을 시작했으며 남들 없는 무기로 다음 세대까지 앞서가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여기서 딱 하나만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회사를 볼 때 과거에 붙은 꼬리표가 아니라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을 보시라는 거예요. 한때 뒤처졌다가 아니라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 그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세상이 붙여준 꼬리표는 늘 한 발 늦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가는 방향을 먼저 읽는 사람은 그 꼬리표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준비합니다. 그게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분들의 공통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이 기술 회복이 곧 나올 실적에서 실제로 어떻게 숫자로 드러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